박사님, 제가 요즘에 다리에 쥐가 나고 자꾸 붓거든요. 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자꾸 다리가 땡기고 이렇게 파란 핏줄 같은 게 이렇게 보여요. 네. 혹시 이게 말로만 듣던 하지정맥류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정맥류는 정맥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그럼 이를 피를 맑게 이렇게 순환시키는 게 핵심 포인트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누리님들 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건강한 얘기 전해드리는 스텔라입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렀다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박사님, 하지정맥류가 정확하게 뭔가요? 하지정맥류는요, 우리가 정맥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다리가 붓거나 피곤하거나 또는 무겁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아리 뒤쪽에 이렇게 파란색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질환이죠. 그래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정맥의 판막도 이상이 있어서 자꾸 이제 울체가 되면서 붓고 무겁고 피곤하고 그런 무거운 다리의 느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파란 핏줄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튀어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파란 핏줄만 있는데 그럼 안 튀어나온 건 하지정맥류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정맥이 튀어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이제 그 다리의 무거움 정도라던가 그다음에 붓는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서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 네. 이게 하지정맥류가 아니라도 다리가 무겁고 이렇게 네. 붓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가 진단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따로 있나요? 네, 예,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목록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되시면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요.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사님, 우리가 이렇게 자가 진단을 했는데도 네. 내가 이게 하지정맥류인지 아닌지 이렇게 또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따로 검사하는 게 있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게요. 도플러 초음파 검사예요. 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요, 우리가 이제 그 울트라사운드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보면 그 혈액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정말 판막이 얼만큼 잘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혈관은 어떤지를 쭉 볼 수 있어서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음파를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오는 거군요. 네, 예. 그럼 평상시에 이 하지정맥류의 그 예방과 관리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려면요, 제일 먼저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오래 서 있는 일 많이 하시죠? 어느 날은 오래 서 있다고 또 어떤 날은 또 오래 앉아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 2가지 다 나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 섰거나 앉아있지 마시고요. 30분마다 좀 이제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좀 잠시 걸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식습관 같은 경우도 너무 짜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들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요. 또 이제 내가 너무 하지정맥류 아프다 그랬을 때는 압박 스타킹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압박 스타킹을 이렇게 했을 때 더 오히려 이렇게 쪼여가지고 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압박 스타킹을 신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하지정맥류는 다리 밑이잖아요. 이렇게 심장에서부터 내려가서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이 혈관에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막으면서 이제 마치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판막이 늘어지고 혈관이 늘어지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지 못해서 올라가다 자꾸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자꾸 붙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압박 스타킹을 이렇게 딱 해줘야 조여지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올라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쪼이는 느낌이 있어도 압박 스타킹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오. 그리고 다리를 꼬고 앉는 거. 이거 진짜 나쁘거든요.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접어서 남자들 이렇게 양반다리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안 좋아요. 예. 그리고 하이힐을 신는 거, 그다음 온몸을 꽉
이렇게 착 붙는 거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혈액 흐름이 안 되니까 하지정맥류에 더 나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제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 하지정맥류에도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군요. 네, 예. 그럼 어떤 영양제가 있어요? 오메가3하고 코큐텐하고 그리고 나토키나제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오메가3가 하지정맥류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오메가3는요 피를 맑게 해줘서 우리가 혈액 흐름을 좋게 하고요, 염증도 줄여주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메가가 식물성이랑 동물성이 있잖아요. 어떤 게 더 도움이 돼요? 식물성에는요 알파 리놀레닉 애시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전환돼서 EPA와 DHA를 만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환율이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성을 먹으면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메가3 생선으로 만든 거를 먹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EPA와 DHA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의 EPA와 DHA가 먹어서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박사님, 그러면 오메가3를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이거는 약이 아니라 영양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나려면 한 달에서 또 3개월 정도를 꾸준히 복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먹는 방법은 이 오메가3는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식품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이나 오일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더 빨라지니까 그렇게 식후에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영양제들이랑 이렇게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같이 먹어서 좋은 것들이 있고요, 나쁜 것들이 있는데요. 안 좋은 것들이 뭐냐 하면 이 오메가3는 혈액을 응고를 지연시켜 줘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혈액순환이 되게 하는데요. 혈액 응고제가 같이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늘, 갈릭 제품들, 그 다음에 진코, 은행잎 같은 거, 비타민 E 같은 거, 그다음 고용량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같이 혈액 응고를 낮춰주고 피를 맑게 해주니까 너무 묽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코큐텐이 보이는데 네. 이 코큐텐은 그 하지정맥류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그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좀 탄력이 잃었잖아요. 그럴 때 이 탄력을 딱 잡아주는 게 코큐텐이에요. 그리고 세포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빨리빨리 작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높은 사람도 먹어도 되나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먹어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좀 주의를 하셔야 되죠. 예. 그러면 복용법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요? 코큐텐은 식사 중이나 식후에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아서 좋고요. 하루 한 알 정도를 꾸준히 오랫동안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복용해야지 항산화 효과도 좋고요. 에너지 대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나토키나제가 보이는데 이 나토키나제는 뭔가요? 나토키나제, 이게 무슨 나제라고 하면 그게 효소라는 이름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전통 이제 발효식품 나또 아시죠? 네, 알죠. 예, 거기서 나오는 효소예요. 근데 이게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혈액 용해제의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면 그냥 나또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좀 달라요. 나또는 일단 콩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토키나제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혈액을 응고시키는 비타민 K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혈전 용해로 이걸 먹고 싶다라고 하면 나토키나제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나또보다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전 용해면 혈전을 녹여준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혈전이 생긴다는 것은요, 피에 있는 피브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나토키나제가 이 피브린을 분해시켜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혈전을 만드는, 혈떡을 만드는 재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묽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그 기본적으로 혈액 용해제 효소가 있어요. 그거를 훨씬 더 나토키나제가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피가 더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피가 묽어지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피가 묽어지면 너무 묽어지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나토키나제를 드시는 분들, 이제 하지정맥류 같이 이제 혈액 흐름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혈전 용해제를 먹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이 나토키나제가 같이 되면 너무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있거든요. 그럴 땐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나토키나제는 복용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이제 혈전 용해제잖아요. 그런데 혈전이 생기는 게 밤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식사 후에 또는 취침 전에 이 나토키나제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박사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막 쥐가 나거나 땡기면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스트레칭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스트레칭만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스트레칭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발이 있으면 이렇게 발이 있고 이제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약간 우리 몸 쪽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예, 아니 이렇게 당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쪽 뒤쪽에 종아리가 이게 탱탱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스트레칭이 되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벽을 이렇게 미는 그런 자세를 하면 뒤에 이제 종아리가 좀 펴지잖아요. 그런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쥐가 났을 때 따뜻하게 이렇게 찜질을 해주는 것도 왜냐면 어차피 혈관이 좀 풀어지고 이제 혈액순환이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럼 하지정맥류가 한번 생기면 그게 완치가 돼서 없어지기도 해요? 완치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혈관이 이미 탄력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풍선 한번 불었다가 이렇게 쭉 빠지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더 커지냐 안 커지냐 관리가 중요한 거군요. 그리고 심했을 때는 좀 이제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하지정맥류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코큐텐 같은 경우는 혈관 탄력을 주고 그다음에 세포에 에너지를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토키나제 같은 경우는 혈전을 용해시켜줘서 우리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칭과 같이 이 영양제를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클라라 박사님과 하지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